네, 안녕하세요. 징계수, 월요일에 징계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근황 토크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커베이처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공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계산할 것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렸지만 저도 풀다가 조금 짜증나는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계산도 열심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계산을 열심히 해봐야, 그래야 이제 공식도 좀 눈에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의미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서, 열심히 계산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라서 조금 빡센 한 주를 네,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고, 뭔가 어찌저찌 하긴 했는데, 내가 뭘 한 거지 싶은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좀 돌아보는데, 시간을 썼는데,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긴 했는데, 뭔가 할 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뭔가 써놓고 나니까, 그 후에 이게 내 건가? 라는 데도 좀 잘 의문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 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1 수학에 해당하는 도형 쪽을 좀 했는데 좀 그쪽 부분에 문제 푸는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좀 그려보고 그리고 그린 거를 토대로 내가 필요한 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미지수를 찾은 다음에 미지수를 도출해내는 거.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제가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결국에는 뭘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게 아무거나 다 갖다 끼운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내가 뭘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한 좀 감이 부재한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좀 그런 데 좀 시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횡설수설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비슷한 김나우 선생님하고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요. 문제를 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잘 못 풀겠는 문제에서 닥치면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면서 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모른 채로 그냥 문제를 풀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전에 미분기하 스터디를, 그 렉처 잠시 본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징계수 시간에서 커브부터 해가지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니까, 그나마 저 다시 보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전 챕터에서 나왔던 내용에서 딱딱 하나씩 덧붙여지는 것 같아서 내용이 그나마 좀 이해가 좀 이번에는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김남호 선생님 발표부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처음에 공유 드릴 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분이 도대체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하는 미분이라는 게 뭔지부터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분이라는 거는 그 고등학생 때부터 많이 했지만 그 많은 이제 미분 기하 책들 막 뒤져봐도 그렇고 가끔 그냥 훑어볼 때도 그렇고 다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내용을 풀 때도 그렇고 항상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책에도 많이 적혀 있는 게 함수 fx에 가장 가까운 1차 함수를 찾는 과정이라는 이 1차 근사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듯이 전 여친한테 집착하듯이 집착하시더라고요, 수학자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1차 근사지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노트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틀렸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가 그 4H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4가 돼야 돼서 이렇게 털리면 4가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 미분하면 2x 되고 여기에 2 집어넣으면 4가 되는데 저 2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스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되게 간단하게 해서 xn을 미분을 하면은 n이 나오고 x의 n-1승이 나온다라는 이렇게 너무 간단해 버리니까 이것만 사실 생각을 하지 애초에 이게 x2-x1 분의 y2-y1의 어떠한 그 거리를 그 기울기를 구하는 거에 대한 직관은 되게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거부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F'E가 말을 해주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기울기를 가진 1차 함수가 있을 때 요게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두 점을 다시 말해서 1차 함수가 있고 그 1차 함수가 두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이 기울기 m은 특정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x2-x1분의 y2-y1 약간 이런 것처럼 기울기라는 건 결국에 그 포인트가 안에 아주 미소한 거리가 있을 때 그때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게 미분이다. 그래서 위에서는 지금 x2-x1분의 y2-y1이라고 적었지만 이게 결국에 사실은 그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될 수 있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변수로 확장이 될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미분에 필요한 조건들부터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되게 자명하지 않아 보이는 내용부터 좀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리미트라는 게 좀 존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리미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H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정의역에서 존재하는 어떤 거리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잘 유일하게 존재해서 잘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저희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곱셈의 역원인 나눗셈이 존재를 해서 이게 나눗셈이 잘 가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함수 안에 집어넣는 정의역에 대한 그 적절한 그 덧셈이 존재해서 그게 다시 정의역에 속해야지 그래야지 함수 f를 타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요 세 조건을 저는 조금 유심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미분에 대한 식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 요게 지금 미분의 과정이고 그래서 미분의 결과가 미분계수 뭐 도함수라고 나오는 요게 나오면 그걸 다시 좌변으로 넘겨주고 하면은 결국에 얘를 위로 다시 올리게 되고 이게 적절한 그 양쪽에서의 그 극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식이 여기 x가 붙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차 근사식이 되면은 어떤 함수의 1차 근사식에 해당하는 거를 계속해서 줄이면 그게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횡설수설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미분을 어떻게 다변수에서 정의할 수 있을까가 제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변수에서 미분을 정의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미분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앞에서 좀 다뤄봤고 다변수로 정의를 하려면 결국에는 다변수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할 때는 다차원에서 1차원으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은 요 정의역이 되는 요 A는 n차원의 다변수에 속하는 다차원 공간에 속하는 벡터 이미 틀림없고요. 그래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요 H는 당연히 벡터니까 벡터의 덧셈이 잘 정의되도록 하는 같은 차원의 벡터가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벡터를 벡터 간의 덧셈으로 함수를 태우면 얘는 지금 R1으로 보내져 있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R1으로 보내져 있으니까 얘는 결국에 R1 빼기 R1이니까 R1에 속하는 어떤 상수값일 텐데 근데 지금 분모는 벡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다가 뭐 거리를 취해주면은 그러면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네, 다변수 함수에서
미분이 정의되는데 좀 불편함이 다들 있으셨는지. 네.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게, 저거를 H1하고 H2의 뭐 관계를 예를 들어서 H1이 뭐 t에 대한 함수이고 H2도 t에 대한 함수이고 그러면 t가 0으로 가서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근데, 네, 지금은 네. H1, H2가 약간 상관없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어, t로 묶어놓으면 어쨌든 t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지금은 벡터로서 이제 두 개를 보내야 되는데 걔는 이제 하나만 보내면 되니까 라고 횡설수설을 저도 한번 네,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다변수에서 그냥 저희가 하던 일변수 미적분을 하려니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잘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저도 느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배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t에 대한 매개 변수로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그 사실은 R1에서 다시 보내서 RN으로 보낸 다음에 R1으로 보내는 요런 함수꼴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T라고 하고 여기를 F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결국에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냥 일변수에서 하던 대로 다변수도 똑같이 적분하고 미분하고를 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왜 다변수 미적분학을 배우는데 곡선을 매개변수로 치환하는 것부터 배우지? 라는 좀 의문이 조금 이런 데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요 스칼라를 벡터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온 게 저는 지금까지 벡터를 미분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하긴 했는데 좀 와닿지가 않아서 뜯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R이라는 함수는 어떤 방금 배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결하고 비슷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T라는 스칼라를 받아서 결국에는 2차원 벡터를 뱉어내는 함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다변수 함수는 다차원을 받아서 1차원을 뱉어내는 함수를 생각을 했는데 얘는 지금 그런 꼴이 아니라 어떤 1차원의 t라는 상수값을 받아서 2차원의 벡터를 뱉어내는 그런 함수를 좀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굳이 R1일 필요는 없고 어떤 구간으로 주어졌을 때 그 구간 내에서 다시 R로 보내는 그런 함수로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는 R1에서 R2로 보내는 함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사고방식을 조금 뜯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면 타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제 개인의 이해를 떠나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벡터 함수를 정의했던 방향이고 그래서 어 요거를 미분하거나 적분할 때 지금 R이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R1에서 R2로 보내는 과정을 이렇게 태워서 씌우면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둘만 보고 얘는 좀 이렇게 가려놓고 보면은 이제 일변수에서 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라 Rn 상황에서 R1 상황으로 보내는 요 상황에 미분하고 적분을 좀 정의하기 힘드니까 그 상황에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매개 변수로서 1차원으로서 다시 그거를 치환하는 게 아닐까? 혹시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제가, 저도 저번 주 초반에 그 좀 써놓고 좀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이게 좀 익숙치 않네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좀 많이 써왔는데. 저도 지금 좀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 이게 함수를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n 차원에서 그 m 차원으로 보내는 그런 좀 범용적인 거를 지금 보고 있지 않고 그 1차원에서 n 차원으로 보내는 지금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다음 좀 나중 챕터에 나오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코비안 나오고 하잖아요. 뭐 들어갈 네. 때도 n 차원이고 뭐 나올 때도 m 차원이고 이러면 그래서 음, 그 부분에서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그게 약간 범용적 좀 확장된 느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스스로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제가 조금 했던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저 노트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 R이라는 벡터 함수를 정의를 하면, R1에서 Rn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 어떤 책을 제가 보는데 기본 연습 문제에서 n 공간에 미분 가능한 곡선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면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n 차원 구면을 얘기를 할 때 모든 t에 대해서 위치 벡터랑 속도 벡터가 서로 수직임을 밝히라는 그런 예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구에 대해 잘 모르니까 3차원 구에서 성립을 하는지 일단 보고 어떻게 n차원으로 좀 확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구면,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어떤 구를 매개화하려면 저희가 이제 구면 좌표계라는 거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이 앞전에 사실은 다변수 미적분 들어가기 전에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매개화를 했거든요. 이 매개화를 하니까 이 매개 변수가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저는 좀 당연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두 개지? 나 두 개면 근데 얘를 미분으로 하려면 제가 아직 다변수 미분을 배우질 않았는데 그러면 얘를 예제를 이렇게 내도 되는 건가? 어떻게 이거를 찾지? 다변수 미분 나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타랑 파이를 그냥 다시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뜯어보니까 요 세타랑 파이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위도, 경도 이런 거겠죠? 위도, 경도 약간 이런 건데 얘를 지금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변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번 주엔가 배동성 선생님께 질문 드렸던 각속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얘를 지금 각속도 곱하기 시간의 항으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럼 시간에 따라서 각속도가 변하는데 초기 각은 어떻게 따로 주어진다. 초기가 따로 주어지고 시간에 따라서 각속도가 이 세타랑 파이랑 서로 다르게 변하면 시간 t에 대한 그 매개 변수로 또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되게 들어서 저는 너무 여기서 좀 신선한 충격,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약간 이렇게 받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봐도 되는지 혹시 코멘트. 네. 그, 어, 제가 이 깊은 생각은 잘, 어, 아니지만, 일단은 하나로는 줄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 표면이잖아요. 그쵸, 그쵸. 알, 예. 구 표면은 분명히 2차원이기 때문에 여튼간에 어떻게 해도 변수가 두 개는 2차원, 우리가 2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음, 간에 독립변수 두 개가 있어야 유일한 점을 딱 찍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초반에 이전 시간이나 지금 하고 있던 그
서클을 t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는 그 서클이 실제는 1차원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고 직선도 1차원이고 지금은 분명히 2차원이니까 최소 매개 변수가 2개 필요할 거다. 오메가로 바꾸더라도 그게 이름만 바뀐 어떤 다른 매개 변수가 될 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음, 는 약간 그 오메가 세타 오메가 파이 잡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 상수로 잡으신 건가요, 혹시? 그래서 저도 거기서 좀 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상수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따로따로 t에 대해서 변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강 선생님 말씀에 약간 네,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얘네 둘을 t에 대한 저는 어차피 t만을 고려하고 싶은 생각이니까 t로 따로 놓고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고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도 그게 유의미한지. 음,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저희 네, 이제 저번 시간에 커브 하고 그니까 뭐죠? 어 저번 시간에 뭐였죠? 라인 어쨌든 길이 이런 거 관련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네, 그 요번 주에는 커베이처 뭐 이런 걸 했잖아요. 네, 근데 키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그 문제상에 나온 부분이 구면상에 있는 어떤 커브인데 그럼 그 커브가 2차원 어떤 공면에 있는 커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생각이 든 건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카테시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차원 그냥 저희 좌표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도 이제 x, y가 독립 독립 사실 그 독립은 아니잖아요. y는 fx라고 쓰면 x가 독립 변수고 y가 종속 변수로 나오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fx, y는 빵이라고 쓰면 x, y가 각각 이제 t에 대해서 뭐 매개 변수 연결된 그 그런 식으로 해서 음함수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도 2차원 상에 있지만 t로 연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었거든요. 왜냐면 근데 네. 이런 경우는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구 위에 어떤 그 위성이 어, 스타링크 같은 그 고정위성 말고 정지위성 말고 위성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라면 어차피 그거는 쭉 피면 직선이니까 그거는 t 매개변수 하나로 어,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위치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여튼 뭐 그 걔가 그 속해 있는 그 표면이 구표면일 뿐이지 사실 직선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도 상관은 그 안을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구표면이지만 거기에 있는 궤적은 실제로는 어 직선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곡선이죠. 곡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t로 어떻게 해도 나타낼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맨 위에 있는 문제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구표면을 방정식부터 시작한 거라서 조금 다른 생각은 들어요. 그 혹시 문제에서 뭐죠? 문제에서 저기 아닌가요? 그 부표면상에 있는 커브 아닌가요? 곡선이 네, 어, 맞네요. 네, 이게 네. 음, 찾아보니까 엑설사이즈 챕터 13.1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음, 어차피 곡선이 구면 위에 있다는 거는 곡선 내에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원점으로부터 그 거리가 상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팅에 올렸는데 곡선 내에 임의의 점을 내적하게 되었더라도 상수끼리 곱해지는 거니까 그 상수 네네. 값이 나오고 네, 미분해서 0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 보면 그 미분한 거랑 일반이랑 0 나오니까
직각, 네,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챕터에서는. 네, 저도 풀이 자체는 나중에 가서 n 차원으로 어떻게 확장할지를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음, 하고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3차원인 데에서 뭔가 직접 손으로 해보고 싶었어서 일단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각속도에 대한 항을 제가 상수로 두자, 뭐 어쩌자라고 생각은 한 건 아니고요. 일단 각속도에 대한 텀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간에 대한 변화하는 함수로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에서 일단은 저렇게 접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 되게 많이 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면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라고 그냥 해봤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서 집어넣기에는 넣기도 좀 불편하고 좀 확실한 느낌도 안 들어서 그냥 그 파이라는 텀하고 세타라는 텀 자체를 t에 대한 함수로서 바라볼 수 있다 정도라는 선에서 좀 접근을 해서 보니 결국에 얘를 각각이 미분을 하면은 사실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냥 미분 연습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분 하면은 요런 텀이 나오는데 얘도 결국에는 둘이 내적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텀들의 그냥 곱하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서 다 더해주면 요 x 좌표에 있는 텀하고 y 좌표에 있는 텀하고 겹쳐서 털리고 여기하고 겹쳐서 털리고 해서 다 털리다 보면은 0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어, 네, 이렇게 하면은 문제 없이 위치 벡터랑 그 속도 벡터가 직교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고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고요. 그 코멘트 주신 거 감사히 듣고, 네, 저도 그게 참, 딱 그 부분이 저도 그 지점이었거든요. 분명히 구면은 2차원일 텐데, 그게 과연 매개변수 하나로 이렇게 저렇게 써도 되는 걸까?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3차원의 구면은 결국에는 3차원 공간 속에 들어있는 2차원 구라고 표현하면은 이렇게 맞을 텐데, 그러면은 N차원에 있는 N차원 속에 속하는 구면은 N-1차원의 어떤 초평면이 될 텐데, 어떻게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을까 해서 이걸로 좀 생쇼를 해보려고 이렇게 GPT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막 급수를 갖다가 막 더럽게 써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정의를 한번 써보고 정의를 써보니까 결국에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자체를 저희가 원의 정의와 그리고 그게 더 다차원으로 확장됐을 때 구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GPT한테도 물어보고 약간 알아보면서 해보니까 결국에 요 정의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n차원 벡터에 이제 자기 자신의 거리가 R인 벡터의 집합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얘는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고 자기 자신의 거리가 상수값인 벡터니까 요거를 사실 요 기호로 쓴 거는 그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요거 하면은 자꾸 이렇게 합성함수랑 좀 헷갈리더라고요. 도트 프로덕트를 적는 게. 그래서 그냥 요 브라켓 기호를 썼고요. 그래서 2분의 1승이 R이니까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주면 R 스퀘어가 될 것이고 얘를 미분을 취해주면 결국에는 저희가 그 프로퍼티에서 확인했던 이제 내적 함수는 각각의 선형 연산자인 그러한 성질을 써주면 앞으로 한번 들어가고 뒤로 한번 들어가 주니까 얘는 앞뒤가 달라도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 되고 2를 결국에 없애주면은 결과적으로 0이니까 언제나 항상 위치 벡터는 속도 벡터와 구면일 때는 서로 지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이 전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되게 충격. 지금 이거는 그 차원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
차원에 상관없이 위치 벡터가 언제나 위치 벡터의 놈이 언제나 그 상수인 거를 확인을 하면은 그걸로부터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조건을 통해서 차원에 어,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가 직교한다. 그게 음, 참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은 당연히 반대로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사실 그 위치 벡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원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면은 저는 위치 벡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위치 벡터니까 말 그대로 요게 음, 벡터이고 요 벡터의 그 속도 벡터는 요거니까 이게 직교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은 가속도 벡터는 그 다시 자기 자신의 이 원점을 가리킨다. 이게 저는 좀 당연한 건데 전 이게 위치 벡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위치 벡터가 좀 저는 신기했고요. 그리고 원운동이라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N차원 구에서도 이미 N차원 구에서도 성립을 하고 그래서 요 직교성이 좀 재밌어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었다. 네. 죄송한데 아까 맨 처음에 그 연습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가 그 궤적이었나요? 어떤 거죠? 아, 궤적이네. 아, 아, 곡선 XT구나.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거 한번 해봤고 그리고 나서는 음, 네, 여기 제가 좀 많이 써놔서 네,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그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또 제가 노트를 하나 또 올려놨는데 그 앞에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조금 적어놨고요. 그리고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번 주에 좀 다루기도 했고 하니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 나면 이제 왜 이걸 하는 것일까가 제 주 포인트였고요. 왜 아크랭스로 파라미터라이징을 할까? 저는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대체 왜 필요한 건지. 그래서 가장 저희가 쉽게 다뤘던 원운동을 또 생각을 해봤고요. 원운동을 미분을 해서 보니까 원운동은 항상 자기 속력이 1로서 그 항상 유지된다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 얘를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매개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y는 tx라는 어떤 직선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얘랑 원이랑 접하는 교점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 좀 귀찮으니까 상반평면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한 요 지점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요 원에다가 tx를 다시 대입을 해주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전개를 좀 해주면 요 식하고 요 식을 얻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기울기 t로 요 x랑 y를 매개화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개화를 해주고 나면 얘를 다시 미분을 해서 보게 되면 이런 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얘 노음을 확인하면은 요 식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같은 원운동을 매개화해서 그것의 속력을 봤는데 분명히 위에서 극좌표로 변환을 해서 세타로 치환을 했을 때는 그 속력이 항상 1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로 하면 지금 얘는 t에 대한 함수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속력은 매개화의 방식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아크랭스의 필요점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얘를 놈이니까 이렇게 곱해주고 나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 지점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t를 다시 그 파라미터 그 세타로 다시 파라미터화 해주게 되면 결국에 t를 본다는 건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극좌표로 치환을 했다면 여기서는 결국에는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준 거였고 그래서 요 t를 다시 세타에 대한 함수 꼴로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되고 얘는 다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탄젠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나면은 그러면은 밑에가 1로 1로 만들어지고 위에 있는 요 탄젠트 세타와 같음을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점이 너무너무 저는 신기했고요. 그래서 t로 치환할 때랑 세타로 치환할 때는 서로 다른 속도 벡터가 된다. 그리고 속력이 서로 달라진다. 근데 얘를 지금 놈으로 나눠줘서 그 유닛 탄젠트 벡터로 봐주게 되면은 둘이 같은 값을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서 아크랭스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기존의 매개화를 하는 방식은 하나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방식으로 매개화할 때마다 속도 벡터와 속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다루게 될 커베이처나 이번에 다뤘던 커베이처나 뭐 다른 것들을 정의할 때도 이런 지점에서 너의 매개화와 나의 매개화가 다르니까 매번 달라지는 지점을 어떻게 통용해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다룰 때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베이처는 조금 다뤘는데요. 근데 그 이 지점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좀 고민을 네,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뭐 내용들은 노트에 있는 내용이랑 다 똑같아서 별 내용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지점이 참 신기했거든요. 원의 반지름을 무한대로 보내면 곡률이 0이 된다고 분명히 노트에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근데 이 말은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그젬플로 보였던 게 그 직선의 커베이처가 0이 되는 거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면 곡률이 0이 된다는 게 직선의 곡률이 0인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무리 무한대로 보내더라도 원이면 일단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휘어 있어야 될 텐데 얘의 곡률을 보는 것하고 얘의 곡률을 보는 게 좀 같다라는 게 직관적으로는 너무 불편했고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어떤 컬베이처가 주어졌을 때 그 컬브를 특정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오늘 어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곡률이 주어 곡률이 어떤 상수로서 주어지면은 그게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을까? 그게 원운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일 수 있을까?를 1차적으로 보고 싶었던 목표였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곡률의 정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써서 보고 해도 이렇게 쉽게 답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원인을 특정할 수 있을까를 조금 하나하나 봤더니 그 자기 자신의 길이가 상수로서 주어지면 결국에는 이게 원의 정의 그 자체죠. 원의 정의 그 자체이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좀 서술을 해도 이렇게 자명하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속도 벡터의 속력이 이게 상수로 정해진다고 해서 원운동임은 보일 수 없다는 게 직선 운동의 예제를 통해서 직선 운동도 속력이 상수값이 나오거든요. 그 상수값이 나오는데 얘는 원운동이 아니니까 아님을 보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속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원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속력이 상수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그거의 모임이 결국에는 원이니까 아, 자기 자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원임을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얘는 얘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조금 오늘이 지나서라도 증명을 좀 하고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컬베이처는 문제를 많이 다루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느꼈던 거는 구면을 증명하는 것도 그렇고 타원도 조금 봤었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넘겼는데 이게 구체적인 원이나 타원이나 이런 대상들을 가지고 보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위치 벡터를 미분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위치 벡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결국에는 저는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 노트에도 다 이렇게만 있어서 저는 이거 자체가 곡선에 대한 위치 벡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점에서 보내는
여러 벡터들의 모임을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직관 같은 것들도 문제를 풀면서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오늘 학원 끝나고 와서 좀 횡설수설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발표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나 있으시면 네, 되게 뭔가 약간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아까 뭐죠? Y는 TX랑 세타랑 해서 치환해서 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자료를 계속 띄워놓고 좀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네. T가 기울기니까 네. Y축을 표현할 수 없거든요. 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원을 전체를 다 매개 변수화를 한 게 아니고 그러네요. 위아래 양끝점, 그러니까 북극하고 남극점은 어, 표현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처음에 할 때 사실 그 원 자체를 하려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대로 나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점이 두 개가 찍혀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없애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찌가 거의 기울기로 돼버리면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핏 든 생각인데 저거는 이제 해봐야 되겠는데, 저거를 y는 tx의 형태 말고 ax 플러스 by는 0의 형태면 ab가 모든 실수면 y축도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네, 든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거를 네, 저거를 마이너스 1, 0을 고정시켜 놓고 기울기를 바꾸면 음, 그래도 한 점은 빠지나? 보통 이럴 때 테크닉을 원점을 통과시 안 시키고 원의 왼쪽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기울기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림이 달라지던데. 근데 그럼 두 개 만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시? 음, 이렇게 원을 통과를 할 때 두 개를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아, 두 네, 개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거를 할 때, 오른쪽 교점만. 그러니까 오른쪽 마이너스 것만요? 1, 마이너스 1, 0을 고정시켜 놓고 마이너스 1, 0을 통과하는 아, 기울기 직선을 하면 오른쪽에 생기는 거랑 원이 교점이 생기니까 하는데 약간 선형성은 다른 조금 형태는 달라지기는 하겠죠. 근데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표현을 못 하지 않나요? 그때 음, 네 맞아요. 네. 어차피 하나는 빠져요. 사실 이 예제를 들고 온 게 요런 상황보다는 저 기울기로 치환을 하는 게 그 뭐 요런 곡선이 있을 때 요런 거를 데카르트 곡선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나 아니면 알파 곡선이라고 요런 식으로 축에 알파 곡선이 요런 식이었나? 뭐, 이건 쌍곡선인데. 아무튼 적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치환을 할 때, 매개화를 할 때 저런 TX로 매개화하는 테크닉들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채팅방에 보여드렸던 이런 절대값 함수가 있을 때 얘를 x하고 요거로 치환할 때랑 x x 제곱이었나?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할 때랑 같은 곡선이 그려지는데 하나는 미분이 불가능하고 하나는 미분이 가능하다. 약간 요런 예제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원운동이 저한테 제일 친숙하니까 좀 그거를 생각해 봤고 그리고 상반, 하반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면은 이게 점이 두 개가 찍히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래서 그거만 제외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게 Y절편에 있으면 그것도 안 되겠네. 약간 네. 그분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아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노트는 다시 보고 싶어요. 네,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원운동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뭐 배동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등속 원운동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속도가 일정하긴 하지만 가속도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가속도를 어떻게 포함시키면 특정 지어질 것 같아요. 가속도가 0이 아닌데 등속이야. 뭐 이런 거. 등속어능 등의 경우는 이제 가속도가 속도의 수직이니까 그거 물론 이제 0이 아닌 거가 이제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약간 되지 않을까도 네 저도 떠오르긴 했거든요. 가속도의 와, 방향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쵸. 원운동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네. 네 그거를 고려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전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벡터랑 속도 벡터의 내적이 항상 0이어서 항상 수직임을 보일 수 있으면 걔는 무조건 원운동일 수밖에 없나요? 네. 음. 아니지, 아니지 않나요? 그 가속도가 수직이더라도 그 360도로 그 다 가능하니까 그 속도가 안 변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커브 같은 경우에는 등속인데 가속도도 그 속도 벡터랑 수직이면서 원이 아닐 수 있지 않은가요? 그 어떻게 되죠? 그냥 속도 안 변하고 그냥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근데 속도가 수직일 수. 그러니까 속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네. 이게 이제 그 약간 단어 워딩에 이제 의미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속력. 네, 속도는 네네. 네, 속도가 안 변하면 이제 직선 운동이 되고요. 아, 속력이 네, 안 변하면서 속력이 안 변하는데 3차원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2차원에서 네, 2차원에서는 원이 되고 3차원에서는 나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다른 방향으로 변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변하려면 근데 그건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을 여러 개를 이제 외접을 시켜 놓으면 그 원의 둘레를 따라서 도는 그거는 거는 아무렇게나 막 갈 수 있잖아요. 그 예, 어, 뭐 그거는 한 방향에 대해서 그 속도 벡터가 있으면 그 방향에 대해서 그 페네트레이트 하는 그 평면이 하나 나오니까 거기 안에 있는 걸 전부 수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든 속도는 안 변하면서 속력은 안 변하면서 그 왔다 갔다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근데 되는데. 그게 가속도랑 속도랑 수직이라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속도가 위쪽 방향인데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수직이면 오는 동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수직이었다가 어떨 때는 왼쪽으로 수직이었다 이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을 이렇게 몇 개 그려놓으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하게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수직인 방향 자체도 한쪽 방향만 수직이면 원운동이 나오거든요. 물리적으로. 음, 그거는 증명하는 거는 지금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네, 증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반물리 한번 표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 원 정도는 제 생각에는 원 정도는 커베이처가 주어지면 이거 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좀 확실하게 반증 불가능한 증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해볼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이런 예제 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것도 혹시 올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슬랙에다가 네, 그 부분만 글로 써주실 수 있나요? 글로요? 혹시 그러니까 질문만 이렇게 글로 써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까먹어도 이제 파일은 조금 무거울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일단, 네. 아, 지웠나? 타원도 좀 봤었거든요. 타원은 또 신기하게, 그, 원처럼 그게 안 되더라고요. A제곱, A텀하고 B텀이 따로 있어서, 이게 코사인, 사인이 제 마음대로 안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거나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너무 신기하게 좀 봤던 것 같은데, 그 문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공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강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어휴. 네, TN하고 곡률 구하는 거는 이렇게 뭐 하셨던 것처럼 음, 공식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최대한 좀 음미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어, 뒤로 가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요 2번 문제가 이제 뒤에서 요 T 예, 네개 변수를 얘를 이제 Y로 놓고 Y는 거꾸로죠. 요 문제로 해서 이제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4번까지도 마찬가지 문제고요. 5번은 그래프가 어, 이게 요 문제인데 아닌가? 네, 5번은 이제 y는 fx를 이런 식으로 이제 rx로 나타냈다고 했을 때 뭐 x가 t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곡률이 이렇게 되는 거를 구하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어, 네, 그래서 뭐 하던 대로 위에서 하던 그대로 그냥 식에다가 다 그대로 적용해서 t도 구하고 t 프라임도 구하고 t 절대값도 구하고 공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식을 외우고 있나요? 보통 그 전혀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혀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어디다 써먹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우나 보다. 그래서 이제 윗 문제에서 했던 거를 아까 그 파트 1에서 이런 게 이제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됐었었는데 그거를 여기서도 해서 위에 거랑 똑같은 답이 나오냐 그걸 이제 체크해 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어, 똑같은 답이 나오더라. 그리고 확실히 시간은 좀 적게 걸리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리고 10번은 그 인플렉션에서 뭐 커베이처가 제로 되는 거를 하는데 뭐 더 어려운 방법이 있나 했는데 그냥 인플렉션 정의를 서부터 그냥 시작했어요. 혹시 어떻게 푸셨나요, 답이? 저도 그냥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아, 요거에서 네, 뭐, 아, 저거 가지고 정의 가지고 썼어요. 네. 네. 그다음에 6번은 제가 슬랙에도 올려드렸죠. 여기서는 이렇게 한 페이지인데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뭐 페이지 지우고 그런 걸로 치면은
굉장히 여러 번 계산하고 해봤는데 안 나와.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제가 더 헤매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나오길래 그 요 시간 끝나고 한번 선생님들 푸신 거를 제 공유가 끝나고 선생님들 하시는 거를 보고 좀 질문도 하고 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그 뒤에 코멘트 이제 없으면 저는 네. 13, 14, 15, 16도 있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혹시 아, 그래서 사진이, 저기 문제가 많으셨구나. 네, 사진이 세 저는 못, 장이었는데요. 저는 못 봤네. 네, 아, 네네. 네, 그냥, 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DK 선생님, 아니, 제가 먼저 네, 할까요? 아니면, 푸신 게 문제가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잠시만. 아, 네네. 제가 잠시만 그 6번 제가 잠시만 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음, 저도 그 6번을 5번 했던 것처럼 그냥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려고 해봤는데 그 뭐 식도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뭐 답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손 놓고 인터넷 좀 서칭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좀 쉬운 그 정의를 활용해서 이걸 보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먼저 그 S로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그 앞에 그냥 T로 인해 T로 미분해 주게 되면 그 부정적분의 형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안에 있는 게 그대로 튀어나오거든요. 그 루트에서 뭐 앞에 x 제곱, y 제곱 해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고 요거를 뒤에서 활용할 건데 그 r을 t로 미분했을 때 그 체인 룰에 의해서 dr분의 ds, ds분의 d, t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dr 나누기 dr 을 r을 s로 미분한 건데 요게 그 t의 정의니까 t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해 주게 되면 요것도 체인 룰을 따라서 요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 뒤쪽에서 그 n이 정의된 게 그 카파분의 1 dt분의 ds 요런 식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으로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그 노멀 벡터와 음 잠시만요. 왠지 이게 꽤 됐다 보니까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음 음. 아 노멀 벡터가 그 길이가 1인 유닛 벡터다 보니깐 그 여기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각 항의 그 노멀 벡터와 내적을 해 주게 되면 요 오른쪽 첫 번째 거는 노멀 벡터와 그 탄젠트 벡터가 수직이기 때문에 그 내적했을 때 0 값이 나오게 돼서 요 항은 사라지게 되고 그 마지막 항은 두 개 내적하게 되면 둘 다 유닛이기 때문에 크기가 1이 나와서 요게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적어 놓은 대로 그 맨 왼쪽 항에다가 내적 그 n 노멀 벡터를 내적해 준 것과 오른쪽 항에 그 n 벡터가 날아가게 되면 요 뒷부분이 남는 거 요게 그대로 나오게 되고 요거를 그 앞부분을 실제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음 네.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 구해 놨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대입해 줘서 그 벡터 내적만 해 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를 카파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 식이 요약이 돼서 그 원래 우리가 원했던 값이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은데 링크 그
올려놓은 PDF에 이게 달려 있으니까 좀 이해가 제대로 제가 설명을 똑바로 못해서 잘 이해가 안 되셨다 하면 요 부분 요 링크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뒷부분은 전부 계산 문제인 것 같아서 요 21번만 그 얘기만 잠깐 해보자면 21번은 그 우리가 그 사인에 대해서 2분의 파이일 때 그 꼭지점이 아니구나. 그 가장 높은 값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 탄젠트 벡터가 수평하게 그 x축과 수평하게 나오니까 수평하게 나오고 밑으로 휘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을 활용해서 그 노멀 벡터 방향이 마이너스 1쪽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때려 넣어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인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 노멀 벡터 방향을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 봤는데 해답이 안 나와서 만약 노멀 벡터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카파의 경우에는 그 앞서 우리가 구한 카파 구하는 식에 대입해서 그냥 바로 얻어낼 수 있고 그 음 탄젠트 벡터의 경우에도 그냥 한번 미분하게 되면 어차피 그 노멀라이즈 안 해도 방향은 동일하니까 그 방향이 X축과 수평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n이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그 원중점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n을 좀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냥 카파를 알고 있으니까 원 반지름은 알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만 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혹시 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요런 거를 생각을 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 노멀 벡터라는 게 그 방향이 주어진 건 아니죠. 속도 벡터에 직교하는 방향으로만 그 휘어진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네. 아, 유닛 퍼펜디큘러 노멀이었나? 그 용어가 있는데 아, 그거에 해당하는 거면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때려 넣어서 저는 계산해서 풀었거든요. 네, 그게 제일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편한 방법일 것 같긴 한데 혹시 이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함수 되게 복잡하던데 그 더 뭐였죠? 복잡하게 힌트는? 그리는 게 더 귀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렇군요. 위에는 우리가 이미 사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밑으로 휜다는 거 바로 알아서 그냥 커브 H만 구해도 커브 H랑 탄젠트만 구해도 어느 쪽으로 갈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은 그게 안 되니까. LNT를 X로 치환하면 약간 쉬워지는 것 같은데요? 어, LNT. 네, LNT를 X로 치환하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ELNT를 X로 치환하면 그 저쪽이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나와서 이것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다시 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프도 좀 지오지브라로 그려봤는데 이거 좀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전부 그 PDF에 링크는 다 들어가 있고 심심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 6번을 저는 진짜 그냥 때려 넣어서 계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R이 이제 XI 더하기 YJ니까 그럼 이제 V를 구하면 이게 미분을 할 때 이렇게 미분하는 거는 이제 뉴턴 방식으로 미분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xt 그다음에 yt 해서 t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하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dr dt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v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t를 구할 때 t가 뭐였죠? dv dt였죠. 아니지. t가 뭐였죠? 잠시만요. 아니지. dvdt가 아니고 v 이거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걔를 이제 저는 그냥 미분을 했거든요. dt를 해보면 이게 조금 그 미분이 조금 빡세서 막 계산을 좀 많이 했는데 분모 제곱하고 y 다 제곱 분의 1에 위에 거를 이제 미분하고 x 더블 닷에 밑에 거 올리고 y 다 제곱 i 그리고 잠시만요. i부터 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빼기 밑에 거 미분하고 이 루트 x 닷 y 닷 제곱분의 위에 걸 냅두면 되잖아요. 위에 걸 냅두고 근데 밑에서 밑에서 요거를 이제 얘를 미분을 해줄 때 안에 있는 애들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 원래 2가 있었는데 2가 튀어나와서 캔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럼 얘를 먼저 없애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쟤를 미분을 해주면 x 닷 x 더블 닷 y 닷 y 더블 닷 요게 이제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분의 1에 똑같이 y도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 더블 닷 여기까지 혹시 계산 틀린 데가 있나요? 제가 계산 실수가 좀 많을 거라서 혹시 같이 보시면서 계산 실수 혹시 하면 잡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얘부터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얘부터 정리를 해보면 루트의 x 닷 제곱 y 닷 제곱으로 통분을 하면 위에는 더블 닷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가 제곱 x 더블 닷 x 닷 y 닷 y 더블 닷 이렇게 되니까 요거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남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위에 분자만 쓰면 y 덧 제곱 x 더블 닷 잠시만요. 여기에 묶여 있었죠. 이렇게 빼기 x 닷 y 닷 y 더블 닷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를 해보면 똑같이 될 거라서 여기가 이제 루트였으니까 분자만 써보면 y 더블 닷에 빼기 어, y 더블 닷에 x 닷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얘가 캔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닷 제곱
빼기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카파가 어 카파가 뭐였지? 이 요거였잖아요. 절대값인가요? 이거의 절대값이죠. 아, 네, 잠시만요. 공식이 생각이 안 저, 나. 이거 맞나요? 혹시? 뭐 카파를 이 문제에서는 저 절대값이고요. 네. 카파를 가끔은 그냥 벡터로 계속 다루다가 마지막에 절대값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 문제는 절대값 맞아요. 네, 절대값이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해야 되거든요. 얘를 구하면 어디 갔지? 요거랑 요거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요거랑이니까. 그럼 일단은 dt를 해보면 루트 x 닷 제곱 y 닷 제곱 분의 1에 y 닷 제곱 x 더블 닷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더블 닷 x 닷 제곱 죄송한데 제 화면에서만 글씨가 깨지나요? 아, 저도 깨집니다. 어, 제가 이게 화질이 조금 지금 좋아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연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해상도 문제. 제가 컴퓨터가 조금 오래돼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dt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면 얘는 그냥 나올 거라 얘는 냅뒀고요. 이걸 냅뒀고 그 다음에 오른쪽만 요거 제곱하고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y 닷 제곱 요거 제곱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4, 2 빼기 x 닷 제곱 y 닷 제곱 더하기죠. 빼기 2 어떻게 되죠? x 닷에 y 닷 세제곱에 x 더블 닷에 y 더블 닷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더하기 4제곱 y 더블 닷 제곱 이렇게 되고 2y 더블 닷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x 더블 닷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가 날아갈 텐데 안 날아가나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변수를 묶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조금 덜 나서 잠시만요. 해보겠습니다. 얘랑 얘를 묶으면 마이너스 2 x 닷 y 닷이 있어야 되는데 뭘 틀린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틀렸나요? 어떻게 했었지? 잠시만요. 저도 이쯤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됐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t는 여기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승을 곱하는 걸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정리가 비교적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구하긴 구했거든요. 근데 다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뭐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처음 했던 것대로 조금 다시 변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가져와야겠죠. 요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되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얘를 저는 아까는 이렇게 아까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풀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J죠. 이렇게 해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되니까 X만 한번 해보면 얘가 이제 미분을 해보면 X 더블 닷에 사실은 X 닷 제곱 Y 닷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그러니까 곱함수 미분법을 저는 썼거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 닷에 요거 분모 있는 걸 미분을 해주면 2분의 1에 X 닷 제곱 Y 닷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뭐죠?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되니까 2x 닷 x 더블 닷 2y 닷 y 더블 닷 이렇게 해서 2를 날려버리고 그러면 여기를 이제 통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x 닷 제곱 y 닷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으로 통분을 해주면 여기는 이제 요 안에 있는 애가 분자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x 더블 닷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는 분자가 얘랑 얘가 남을 거니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래서 x 닷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x 닷 제곱이 여기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x 더블 닷 y 닷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x 닷 y 닷 y 더블 닷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i가 나오게 되고 여기 옆에는 y 닷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y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얘가 바뀌는 거니까 얘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y 더블 닷 y 닷 제곱에 빼기 얘가 바뀌어야 되죠. 맞죠? 그러면 y 닷 제곱 그럼 이상한데?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식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y 더블 닷 x 닷 제곱 y 닷 제곱에 여기가 y 닷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없어지는 게 얘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남는 게 y 더블 닷 x 닷 제곱 빼기 x 닷 y 닷 x 닷 제곱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이제 dt를 구한 거고 그럼 여기서 카파를 구할 때 이거에다가 사실은 dt에 요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요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걔는 요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구하면 똑같이 이제 x 닷 제곱 y 닷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빼놓고
밑에다 할까요? 밑에다 하겠습니다. x 닷 제곱에 y 닷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빼놓고 요거 제곱은 똑같이 나오는데 x 더블 닷 y 닷 대제곱 x 닷 제곱 y 닷 제곱 y 더블 닷 제곱 빼기 어떻게 되죠? x 2 x 닷 y 닷 세제곱 더블 닷 제곱 아니지 얘가 하나죠. 아 맞구나. 맞죠? 이렇게 X 되고 더블 닷. x 더블 닷인가요? 아, 네, x 더블 닷이 빠졌네요. 감사합니다. x 더블 닷 그다음 뭐죠? y 닷 세제곱 더블 닷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요걸 제곱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더하기 y 닷 제곱 빼기 x 닷 그리고 이게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y 더블 닷 요렇게가 나오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묶었지? 잠시만요. 여기서 저는 y 더블 x 더블 닷 제곱에 대한 것으로 풀어보면 이제 y 닷 대제곱이고 여기가 제곱이 있고 더블 닷 제곱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x 닷 제곱 y 닷 제곱 이렇게 되면 사실은 y 닷 제곱도 뽑아낼 수 있거든요. y 닷 제곱으로 묶어내서 y 닷 제곱 더하기 x 닷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캔슬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얘랑 묶으면 y 더블 닷 제곱이랑 x 닷 제곱을 묶으면 여기도 x 닷 제곱 y 닷 제곱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에 x 닷 x 더블 닷 y 닷 y 더블 닷 이렇게 묶으면 얘로 묶이거든요. 똑같이 여기가 왜냐면 y 닷 세제곱이 있고 x 닷 세제곱이 있으니까 하나씩 빼놨으니까 이제 얘만 남게 되고 그럼 얘랑 얘로 묶어버리면 요게 남아서 어 y 닷 제곱 x 닷 제곱 y 닷 제곱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x 닷 제곱 y 닷 제곱을 묶고 그러면 얘가 요거랑 여기서는 y 더블 닷의 제곱이랑 빼기 얘를 이제 잘 묶으면 되는데요. 2에 여기 x 닷 y 닷이 있고 x 더블 닷 y 닷이 있고 여기가 x 닷 y 더블 닷이 있으니까 x 닷 y 더블 닷이랑 y 닷 x 더블 닷으로 묶으면 얘가 이제 얘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x 닷 y 더블 닷 빼기 x 더블 y로 할게요. y 닷 x 더블 닷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야 돼서 앞에 원래 얘가 있었고 그래서 원래 얘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있고 여기다 루트를 씌운 다음에 곱해야 되니까 2분의 1승이 붙고 그 다음에 요게 루트가 씌워져야 되니까 절대값이 돼서 x 닷 y 더블 닷 y 닷 x 더블 닷이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나가 캔슬되면 x 닷 제곱 y 닷 제곱분의 이게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형태가 비슷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v 절대값이 어디 있었죠? 요거였죠. 그래서 걔를 나눠주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게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얘랑 얘를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게 약간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끝에서 두 번째 줄, 이게, 잠깐만, 이게, 어,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게 위에서 그냥 그대로, 위에서 그대로 루트를 씌우면 얘는 얘가 되고요. 네, 얘, 네네, 얘가 됩니다. 루트를 네, 벗겨서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소거된 거는 V로 나눈 건가요? 어, 네네네. 소거된 거는 어, 얘를 먼저 저는 이제 소거를 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V를 어차피 얘를 나눠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V를 네.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노가다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뭐, 아, 고맙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혹시 뒤에 거는 21번, 22번은 그냥 위에서 했던 거를 6번에서 했던 거를 그냥 저는 갖다 썼거든요. 갖다 써서 근데 또 n을 구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아까 DK 선생님 해주셨던 것처럼 21번은 그 뭔지 아니까 사인이라서 뭔지 아니까 그냥 이거 갖다 쓴 다음에 그냥 뭔지 아니까 이렇게 썼는데 22번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차근차근 약간 n부터 그러니까 t부터 시작해가지고 n이랑 카파를 다 구해서 해봤더니 n 값은 이렇게 나왔고요. 마이너스 2j. 그래서 여기가 이제 0,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j를 더해야 되니까 그 뭐죠? 원의 중심이 0,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파가 2분의 1이 나와서 그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어 원의 반지름이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저는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제 DK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R이 ELNT I의 백이었죠 여기가 T 더하기 T분의 1이었나? 요게 맞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이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P라는 걸로 치환을 해보면 그러면 lnT가 2분의 1 P가 될 거고 그러면 T가 어 2의 2분의 1 P 요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얘는 2의 2분의 1 P 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P 요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얘가 이제 어 2배의 코사인 하이퍼볼릭이죠. 이런 식으로 될 거라서 그 저희가 아까 그려주셨던 X축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이퍼볼릭 다 외우고 계신가요? 미분이랑? 하이퍼볼릭을 저도 그냥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음, 대충 어렴풋이는 기억하는데 이게 쓸 일도 거의 없고 네네 이거 맞아요. 쓸 일이 거의 외울 것도 많아져서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네 찾아보는 편이고 근데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이랑 코사인 관계는 대충 아니까 찾아보기 귀찮으면 그냥 유도해서 쓰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일단 그러면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풀이 감사히 잘 직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다른 발표할 거나 의논할 게, 이야기할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